일부 학습자들이 김재호의 구동사 100이 총 구동사 수가 100개만 되냐? 좀 부족하지 않냐? 나는 사전처럼 쓰고 싶은데 라는 사람도 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호 구동사 100에는 구동사 100개가 아닙니다. 대표 구동사가 100개고요. 실제로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100개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요. 중급의 정체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열이면 100%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구동사를 적극적으로 쓰는 영어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 말을 할 때 원어민은 100% 구동사를 써. 근데 나는 그 구동사를 못 쓴다면 그 사람은 중급의 정체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래서 이 구동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동사는 영어의 한 부분이잖아. 마치 문법 뭐 이런 것처럼 큰 오산이에요. 영어라는 언어에서 상당히 큰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뚝 빠지면 영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제 경우로 봤을 때 구동사 이 100개 정도만 잘 쓸 수 있으면 적어도 일상에서 원어민들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 막히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 보시면 제 책의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서점 가서 앉아서 보세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자, 김재호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에 김재호의 구동사 100도 나왔고, 그래서 역시 중급 학습자들, 인터미디엇 학습자들이 마의 중급의 정체기, 중급의 정체기는 뚫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급에 있는 분들이 이 서비스 저 서비스를 많이 헤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왜냐? 어떤 방법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동사 책이 나오게 된 배경도 결국 그 기초학습자들에게는 이 구동사를 이해만 하는, 정확하게 용례와 의미와 이런 것을 이해하는 학습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급 학습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 결국 저 구동사를 원어민이 썼을 때 이미 그 구동사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어민이 저 구동사를 썼을 때 아는데 딱 들려서 그 쾌감을 느껴야 되는 게 1의 목표예요. 그때 내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이제 내가 원어민에게 이 말 할 때도 그동안은 consider라는 걸 썼다면 이제는 다른 구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목표거든. 좀 더 정교하고 세련미 있게 하자. 이게 이제 목표인데, 자, 그런 차원에서 중급의 정체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열이면 100%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구동사를 적극적으로 쓰는 영어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 말을 할 때 원어민은 100% 구동사를 써. 근데 나는 그 구동사를 못 쓴다면 그 사람은 중급의 정체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그래서 이 구동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동사는 영어의 한 부분이잖아. 마치 문법 뭐 이런 것처럼 큰 오산이에요. 영어라는 언어에서 상당히 큰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뚝 빠지면 영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일부 학습자들이 김재호의 구동사 100이 총 구동사 수가 100개만 되냐? 좀 부족하지 않냐? 나는 사전처럼 쓰고 싶은데 라는 사람도 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호 구동사 100에는 구동사 100개가 아닙니다. 대표 구동사가 100개고요. 실제로 몇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100개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선생님들, 영어 학습자들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과 우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생기는 줄 아세요? 나열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책 쓸 때도. 자,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양은 채워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양적인 승부만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제 경우로 봤을 때 구동사 이 100개 정도만 잘 쓸 수 있으면 적어도 일상에서 원어민들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 막히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빈도수가 현저히 낮은 건데 그냥 알면은 뿌듯하니까 의미 없는 공부라고 봐요.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 구동사가 나오는 뭐 글을 번역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영어 스피킹을 좀 더 잘하고 싶거나 일반적인 말을 듣기를 잘하고 싶은 분에게는 그렇게 양적 승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한번 들어가 볼까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봤던 넷플릭스에서 나온 대사들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부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 나온 그 쇼에 나온 대사인데, 이제 딸아이가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는데, 그러면 우리 내일 하객 리스트 한번 작성해 볼까? 하객 리스트를 작성하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핀아웃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의 2화에 나온 건데요. 제가 집을 담보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패닉 빠지죠, 이제. 어이? 집을 담보로 너무 어렵다. 자,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최근에 모기지 대출을 받았어요. 오케이? 이게 2번이에요. 모기지 대출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의 콜로라도라고 하는 그 1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와, 너는 그걸 소화를 하네? 대단하다. 난 소화를 못하겠던데. 아주 특이한 복장이나 안경이나 옷이겠죠. 요럴 때 이제 어떻게 영어를 하는지, 이거는 틀리면 안 돼. 김재우 영화를 특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거 틀리면 정말 반성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요것도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 해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학교에 계신 분이 학생에게 야, 너 그러면 프린스턴 대학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프린스턴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다른 옵션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 무려 구동사를 2번 썼어요, 그 주인공이. 요게 아주 좋은 건데 이거 맞출 것 같아. 이거는 아이리시 위시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 공항에서 수화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 분명히 내 짐인 것 같아. 근데 어떤 딴 남자가 그냥 쥐고 안 놔주는 거야. 그래서 둘 다 그 짐을 잡은 거예요. 손으로 잡고 절대 못 놔요. 손을 못 놓겠다는 얘기예요. 저 못 놓을 거다. 한국말이 참 어렵네. 손 안 놓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부동사를 씁니다. 부동사. 자, 그러면 이제 5개 퀴즈를 풀어보셨죠? 자, 이 부동사 5개에 대한 이제 정답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볼게요. 신부의 어머니에 나온 첫 번째 대사는 내일 우리 그러면은 하객 리스트 한번 같이 한번 작성해 볼까? 누구누구 초대할지? 부동사를 못 쓰면 한국식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성하다가 뭐지? write인가? draft인가? 이렇게 자꾸 고민할 수도 있어요. work 아니에요. We will work on the guest list tomorrow. We will work on the guest list tomorrow야. 김재우의 부동사백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들으면 또 오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드라마 보시면 제 책의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곳곳에 이게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 그냥 월크 안에 쓰임새만 설명한 게 아니고 이런 신부의 어머니 같은 드라마에 이런 게스트를 작성하다 쓴 그 실제 example을 많이 노출이 돼야 중국의 정책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월크 안은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무엇을 완성하다라거나 아니면 끝마치다라거나 개선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이론적 설명만 알아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상황에서 쓰인 월크 안을 경험해 보셔야 돼. 경험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단행본 책 한 권이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서점 가서 앉아서 보세요.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월가는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과 유튜버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월간을 못 쓴다는 것이 뭘 얘기해 줄까요? 제가 모시고 있는 학생들도 다 그런 유튜버 봤고 그런 쌤들 수업도 다 들었고 오셨더라고요. 못 써요. 상황을 다양하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100개의 상황을 경험해야 겨우 쓸까 말까 하거든. 자, 대출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모기지? 자, 요거는 약간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모기지 대출을 받았어요. 자, 정답은 뭐냐? I recently took out, take out, 끄집어내다. 그 다음에 a mortgag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원문은 I recently took out a second mortgage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은 on my house였어요. 그래서 on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take out은 원래는 안에 들어있던 걸 밖에 뺀다 그래서 contact 렌즈를 빼는 것을 take out contacts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쓰레기를 밖으로 내버리는 것도 take out the garbag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책을 보시면 빚을 지게 되다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대출을 받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핀아웃에서는 I recently took out a second mortgage on my house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난 take out 정도는 쌤 전 알아요. 대출 받는다는 거. 이런 사람도 만약에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 못 썼다면 아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퀴즈는 이건 맞추셔야 되는데, 야, 넌 소화하네. I can't believe you pulled it off. 풀오프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영어 회화 공부하신 분들은. 원래는 잘 벗겨지지 않는 스웨터를 벗는 거지 뭐.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figurative, 즉 비유적 의미를 띠면 옷이나 의복 이런 것들을 소화하다는 의미, 이런 걸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맞춰야 돼.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한글 불러드릴 때 와, 넌 소한데 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을 약간 조금 촐싹거리면서 와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I can't believe it 이렇게 발화가 되는 이것도 사실은 중급 학생들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프린스턴만 생각하고 있니? 너 무슨 학교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 또 PD님 모두 어떻게 했을까? 아마 영어 좀 하는 사람은 consider나 think about 이런 것들 혹은 이런 문형을 많이 쓸 것 같아. Is Princeton the only school you have in mind? 이런 거 만약에 have in mind를 쓰고 싶은 사람은 you have in mind 이 정도에도 전 준수한 영어라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상대를 쳐다보는 게 영어로 뭐죠? Look at이에요. Look at이라는 것이 원래는 쳐다본다지만 원어민들은 일상에서 무엇을 나 중고차 사는 걸 요즘 생각하고 있어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밥 먹듯이 쓰고 있거든요. Look at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 해서 Are you only looking at Princeton? 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특이하게 생기고 화려하고 그런 구동사에 집착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 개수를 500개 늘려본들 범용성이라든지 빈도수가 떨어지는 것은 공부 학습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look at은 뭐다?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제가 그동안 영어 티칭에 20년 있었단 말이에요.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도 이럴 때 look at 쓰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원어민은 이럴 때 look at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Are you only looking at Princeton?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런 look at을 좀 짙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짙게 공부해 놓으면 이런 드라마 볼 때 이 대사에서 딱 멈추고 싶을 충동이 느껴요. 나 저거 아는 거다. 그 순간의 강도가 여러분이 look at을 쓸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인이에요. 그걸 모른 채 자꾸 구동사의 가지수를 늘린다건 look at을 이제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뜻을 이해했고 예문을 한 3가지는 적어도 봤으니까 나오겠지라는 그 섣부른 기대가 중급의 정치기는 굉장히 오래 가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프린스턴 참 입학하기 쉽지 않은데 라고 할 때는 맞출 수 있다고 봐. 학교에 들어가더라고 해서 엔터 말고도 That's a tough school to get into. 이게 바로 입학하다, get into 이건 배웠잖아요. 어떤 이야기에 재미를 붙이다도 되고 학교에 입학하다, 공간의 어렵사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가다 이럴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get into를 이제 안다라고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나마 쉽게 입학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무수히 많은 거죠. 내가 원어민만큼 말하는 건 쌤 좀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목표 수준, 최종 목표 수준이 이 정도를 내가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늘 그래왔어요. 나도 저런 영어를 해야 되겠다. Are you only looking at Princeton? It's a tough school to get into. 얼마나 부드럽게 들려요. 그래서 중급의 정치기는 이런 문장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완전 어드밴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수많은 서비스에 투자한 돈들을 다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중급의 정치기를 겪는 사람은 영어에 쓴 시간과 돈의 투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걸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진짜 도루묵 돼버리잖아요, 완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손에 꽉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hold on이에요. 그런데 풍선 같은 거를 놓아서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은 let go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면 let go of something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이리쉬 위스의 주인공은 뭐라고 했냐면 I'm not letting go of my bag이라고 그랬어요. 막상 원어민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et go of가 알아도 생각이 안 나거나 뭔가 좀 안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let go of는 시각적인 의미에서의 1차적 뜻을 가지고 있는 부동사들이에요. 즉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let go가 추상적 의미로 의미 변화를 하게 되면 야 훌훌 털어버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영어 구동사 학습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미국 놀이터에서 논다고 생각하면 안 놔! 이런 말을 하겠지만 성인이 다 돼서 서울이라든지 한국에서 영어를 쓸 때 그런 이름 거의 없거든요. 원어민 친구가 있다 해도 술 한잔 하면서 야 남자친구하고 너 헤어진 거 아는데 잊어버려 이런 말을 한다거나 좀 성숙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따라서 부동사는 그 1차적 의미인 리트럴한 즉 의미 그들의 의미를 넘어서서 figurative 비유적 의미를 모르면 소통하는 데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이의 영어 공부와 성인의 영어 공부는 달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I'm not letting go of my bag도
김재호 구동사 다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있어요. 예문과 함께. 그래서 오늘 구동사 5가지를 한번 퀴즈를 보면서 중금의 정체기를 제법 오래 겪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안 되는 분들은 구동사를 이제는 마스터하지 않고는 정체기를 끝끝내 탈출하기 힘들어.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찍는 유튜브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보통의 영어 선생님들이라든지 방송을 진행한 영어 선생님들은 let go of나 look at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요런 예문에서 쓰인다라고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고객들과 유저들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꾸 요럴 때 못 쓰시죠?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자각을 시켜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자각을 시켜드리는 행위를 안 한 채 let go of, look at 이런 것은 요럴 때 쓴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적어도 암기는 돼요. 근데 못 쓰더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뭐지? 이상한 좀 특이한 접근인데 저 양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그런데 가만히 인내력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 원어민들이 이럴 때 Are you only looking at Princeton이라고 했을 때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에서 총대를 맨 거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그런 정체기를 탈출시켜드리는데 제가 일조해야 됩니다.